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방정식과 부등식 세부 챕터 네 번째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 연립 1차 부등식 배우셨죠? 그것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우셨죠. 그래서 절대값 기호를 푼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목표는 뭐냐면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을 풀 수 있다는 게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까?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게 바로 절대값인데요. 여러분 절대값이 뭐였던 것 같습니까?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직선의 딱 가운데 있는 센터, 뭐죠? 원점이죠. 그래서 그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절대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플러스 왼쪽 뭐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오른쪽 왼쪽 상관없이 딱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절대값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이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x가 되는 것이고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죠? 앞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절대값의 성질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1차 부등식에서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으면 어떻게 풀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작은 점에 대응하는 수를 x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원점에서부터 거리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냐면 바로 절대값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몇 개가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우리가 3만큼 떨어진 플러스 3과 왼쪽으로 떨어진 뭐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왼쪽으로 3만큼 떨어진 마이너스 3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수에 대한 절대값은 몇 개가 존재하냐면 두 개가 존재합니다. 0의 절대값은 얼마다? 0이라고 배우셨죠. 자, 근데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거리. 자, 거리는 절대 무슨 수가 나올 수가 없다? 음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값이다? 양의 값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요거는 그 방향하고 관계가 없어져요. 그래서 방향하고 관계가 없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른쪽 왼쪽을 구분 안 하려고 딱 막아버리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것이 바로 이것이 무슨 기호다? 절대값 기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호가 상관없기 때문에 부호 부분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렇게 숫자만 나오겠죠. 그래서 이 숫자 부분을 뭐라고 한다? 절대값이라고 하고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게 뭐냐면 이 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앞에 뭐가 있다? 그죠? 부호가 있고 그 다음에 뒷부분이 무슨 값이 되냐면 절대값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자 3보다 뭐 하다고요? 작다고 합니다. 우리가 방정식이 아니고 뭐다? 부등식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양수에서 3보다 작으려고 하면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0에서 3 사이야 되고요. 우리 음수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마이너스 3에서 어디 사이다? 0 사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 다지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답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3 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바로 절대값을 포함한 기호의 풀이 방법이었어요. 자, 특히 이거는 뭐다? 작으니까 부등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가 양수라고 하면, 그래서 양수의 절대값이 우리가 몇 개다? 우리가 두 개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만약에 절대값이 A보다 작다라고 하면 방금 이런 경우예요. 자, 그러면 절대값이 A가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A와 뭐다? A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거보다 작다는 말은 양수에서는 0에서부터 A까지, 음수에서는 뭐다? 0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입니다. 그럼 이걸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 A보다 작다! 자, 그러면 무슨 범위? 자, 절대값 두 개를 만족하는 두 개의 무슨 범위다? 사이 범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크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절대값이 A가 되는 수는 A와 뭐다? 마이너스 A인데, 양수에서는 A보다 더 크려고 하면 좀 더 오른쪽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음수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왼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범위라고 보시면 되냐면, 딱 양쪽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무슨 범위라고 하냐면 양쪽 범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A보다 작으면 무슨 범위? 사이 범위. 자, A보다 크면 무슨 범위? 양쪽 범위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답이 우리 한 군데가 아니고 이때는 두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군데이기 때문에 이쪽 또는 이쪽이 포함되면 되죠. 그래서 이때는 무슨 단어로 연결되냐면 또는 이란 단어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 풀 수가 있거든요. 다음 뒤에 부분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입니다. 자, 예제 1번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 보시면 절대값 x가 4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우리가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 x-3이 4보다 작으면 자, 방금 배우셨어요. 자, 4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3은 자, 우리가 절대값이 4가 되는 수로 뭐하고 뭐가 되죠? 마이너스 4하고 뭐다? 4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이거 봤더니 요 앞 시간에 배웠던 무슨 꼴이죠? 요 꼴이 뭐냐면 바로 b가 a보다 크고 우리가 c보다 우리가 작은 그런 꼴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준다고 배우셨죠? 그렇죠. 요거는 자 마이너스 4가 x-3보다 작고요. x-3은 뭐다? 4보다 작아야 되는데 무슨 부등식이다? 연립부등식으로 풀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요게 1번, 요게 2번이라고 하면 자, 요거는 살짝 x-3이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푸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 풀어주시면 x는 뭐다? 마이너스를 보다 커요. 그리고 요 2번을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x는 뭐보다 작다? 7보다 작다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게 1단계, 그럼 2단계는 뭐죠? 그죠? 여기 있는 해 두 개를 어디에다가 같은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마이너스 1보다 뭐하다? 자, 크다. 이렇게 되는 게 1번 우리가 답이 되겠고요. 2번은 7보다 뭐하다? 작네요.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어디가 겹쳐요? 자, 여기 겹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바로 1, 2에 의해서 우리가 답이 어떻게 되냐면 자,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우리가 7 사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절대값 기호는요, 이게 괄호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괄호는 어떻게 똑같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계산상에서 항상 괄호를 먼저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무슨 기호를 절대값 기호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절대값 2x-1이 5보다 크거나 같네요. 자, 그럼 저건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절대값 2x-1이 5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요거는 절대값이 5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앞에서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2x-1이 자, 뭐보다 그죠? 우리가 절대값이 5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5하고 5인데 이게 더 크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쪽 범위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5보다 더 왼쪽에 있는 경우나 아니면 또는 어떻게 되겠어요? 2x-1이 5보다 뭐다 크거나 같은 오른쪽 범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립부등식이 아니고 무슨 부등식이냐면 1차 부등식 그냥 두 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요거 풀어주시면 2x가 그러면 마이너스 1 이항되면 마이너스 4가 돼서요. x는 뭐다?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겠죠. 자, 요걸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2x가 6보다 크거나 같아서 x는 뭐다?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또는이 들어가고 여기도 뭐가 들어간다? 또는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식이 복잡해지더라도 기본 원리는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바로 뭡니까? 그죠? 절대값 x가 a보다 작다라고 하면 자, 무슨 범위다? 그죠? 사이 범위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절대값 x가 a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작은 거보다 더 작거나 자, 우리가 작은 거는 마이너스 a입니다. 그리고 큰 거보다 뭐다? 큰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사이 범위, 밑에는 뭐다? 양쪽 범위가 되겠고 이것처럼 등호가 들어가면요. 여기 풀이에 등호를 넣어서 푸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여기는 예제 1번에보다 풀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런 식의 우리가 풀이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추가로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바로 다른 풀인데요. 여러분들 에게 별표 하나 해두시겠습니까? 자, 앞에서 이게 사이 범위가 나왔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 사이 범위가 되면 무슨 꼴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B가 A보단 작고 우리가 크고 C보단 작다 이런 꼴이기 때문에 연립부등식으로 풀었었는데요. 사실은 x-3이 마이너스 1에서 어디 사이다? 4 사이라고 보면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양쪽이 전부 다 뭐로 돼 있다? 바로 상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무슨 성질? 부등식의 성질을 바로 써도 관계가 없어요. 부등식의 성질은 뭐냐면 여기서 무슨 범위만 구하고 싶어요? x 범위만 구하고 싶죠. 그러면 뭐가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이 없어지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양변에 3을 바로 더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3을 더하면 여기는 없어지고요. 여기 3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 3을 더하면 얼마가 되냐면 7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각 변에다가 뭘 더하시면 되냐면 3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느 풀이가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여기 다른 풀이가 훨씬 더 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이 범위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연립부등식을 푸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절대값이 포함한 1차 부등식의 해법은 뭐다? 바로 여기 있는 부등호 방향도 중요하고요. 부등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봤지만 A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사이 범위, A보다 크면 무슨 범위? 양쪽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1차 부등식 성질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제 1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자, 역시 절대값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절대값 포함한 부등식이. 자, 근데 1번은 딱 보자마자 무슨 범위? 사이 범위. 자, 그 다음에 2번은 무슨 범위? 양쪽 범위입니다. 일단은 어떻게 풀어주셔야 되냐면,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2x 플러스 1이, 그럼 절대값이 3이 되는 게 뭐가 있죠? 그래서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하나는 3인데, 이게 3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이거는 무슨 범위가 되냐면, 이게 사이 범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으니까 두 가지로 한번 다 볼게요.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입니다.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자, 이걸 어떻게 했죠? 그죠? 우리가 바로 마이너스 3이 2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고, 2x 플러스 1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우리가 연립부등식의 풀이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걸 1번, 자, 밑에 걸 뭐다?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을 풀어주시면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좌우변을 바꿔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x 플러스 1이 뭐보다, 처음 적을 때부터 이게 바꿔서 적어도 관계는 없어요. 대신에 항상 b가 a보다 크고, 그 다음 뭐다? b는 c보다 작다는 그것만 유지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풀어주시면, 자, 1 이항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x가 얼마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이 몇 번이다? 1번 우리가 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 2번을 풀어보시면 2x 플러스 1이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2x가 뭐다? 2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래서 x는 뭐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이 바로 2번 답이 됩니다. 자, 그럼 연립부등식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은 이제 수직선에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수직선에 이렇게 나타내면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뭐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 자, 2번은 뭐가 되냐면 1보다는 뭐다? 작거나 같네요. 자, 그럼 겹치는 부분이 딱 여기 겹치는 거 맞아요? 예, 그래서 답은 뭐가 되냐면 1, 2에 의해서 그렇게 하시면 바로 x는 어디서 어디 사이냐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1 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풀이 하나 더 가져갈까요? 자, 풀이 하나 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풀이는 색깔을 다르게 이걸로 할게요. 두 번째 풀이. 그럼 어떻게 되죠? 자, 이걸 그대로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그대로 가져가면 2x 더하기 1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3 사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슨 범위를 구해 나가야 되는 거냐면 x의 범위를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더해지는 1을 없앱시다. 자, 1을 없애는 방법은 각 변에 1을 어떻게 빼버리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여기는 2x가 나와요. 그 다음 여기는 뭐다? 1을 빼버리면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x를 구하려고 하니까 자, 뭐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양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 방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로 나눠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얼마다? 1이 나오거든요. 그럼 답 비교해 볼까요? 어때요? 같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이 범위로 나왔을 때는 사실은 풀이가 뭐가 좀 더 쉽냐면 여기 두 번째 풀이가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풀이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한번 풀이 볼게요. 자, 이거는 4보다 크대요.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무슨 범위다? 무슨 범위다? 이제 양쪽 범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쪽 범위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이 4가 되는 것은 마이너스 4고 4야. 자, 그러면은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3x-2가 마이너스 4보다 뭐예요? 더 왼쪽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더 작거나, 자, 중간 단어는 또는입니다. 양쪽이기 때문에. 자, 또 하나는 3x-2가 이번에 4보다 뭐가 되겠어요? 좀 더 오른쪽에 있어야지 절대값이 4보다 크겠죠? 네,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자, 1차 부등식 몇 개? 2개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3x가 우리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기 때문에 자,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는 자, 그다음 요거는 3x가 되고요. 자, 마이너스 2양 되면 6 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 3으로 나눠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x는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답도 무슨 범위가 나오냐면 양쪽 범위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값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1번은 풀이법 몇 개? 두 가지인데요. 자, 부등식의 성질을 보시면요. 근데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가 각 양쪽에 있는 변이 뭐 다 상수로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푸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법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예제하고 문제 정리 잘 하셨습니까? 자, 앞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절대값이 어떤 수보다 크다 작다를 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절대값을 포함한 식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가 아니고 식이 들어가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는 원칙이 이렇습니다. 자, 바로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은 다음과 같이 뭐의 범위를 나눠야 된다? 미지수의 범위를 나누어서 절대값 기호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는 이렇게 여기 있는 게 x였죠. 물론 여기가 1차식이 들어가는 걸 벌써 배웠어요. 근데 앞에서는 이 정의를 배웠고요. 만약에 여기가 수가 아니고 어떤 식이다 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는 바로 여기 절대값 x-a가 있을 때 여기는 기호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정의가 뭐였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이 자,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되는 거고 만약에 x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죠? 자, 그죠?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한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가 0보다 크거나 같으냐 자, 그리고 여기가 뭐다 0보다 작으냐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면 기준이 뭘까요? 크다 작다는 이게 뭐가 되는 거다? 0이 되는 값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0이 되는 건 뭐다? A 맞죠? 그래서 바로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나오고요. x가 a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 등호가 문제인데요. 이 등호가 밑에부터도 관계는 없긴 없어요. 답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원래는 비교를 하면 크다, 같다, 작다 세 가지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요거는요, 어차피 그 0이 되면 절대값 0은 0밖에 안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위에 붙으나 밑에 붙으나 관계는 없으나 자, 우리가 수학적으로 습관적으로 어디에 붙이냐면 큰 쪽에 우리가 등호를 좀 붙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를 이렇게 나누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예제 2번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이거 풀래요. 앞에하고 뭐가 다르죠? 자, 앞에하고 다르면 이 절대값 기호가 드디어 몇 개다? 두 개가 나왔어요. 두 개가 나와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면 기준을 이 절대값 두 개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앞에 거는 자, 뭐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x의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x가 나오는 것이고 원래는 적을 때 뒤에 적어주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될 것이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다? 마이너스 x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절대값 x-1 같은 경우에는 뭐를 기준하죠? 그죠?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1이 될 것이고 x가 1보다 작으면 뭐다? 마이너스 x-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절대값을 나누는 기준되는 값이 몇 개다?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수직선에 나타내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는 얼마다? 0이고 하나는 얼마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간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절대값이 한 개일 때는 구간이 두 개였거든요. 근데 이 절대값이 두 개가 되면 나누는 기준되는 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구간이 몇 개? 바로 세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0하고 1 나오죠? 딱 보시면 이 거대한 수직선이 자, 세 부분으로 나뉘는 게 딱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뭐보다 첫 번째 작다, 0보다 작은 범위, 두 번째는 0에서 1 사이, 그리고 뭐다 1보다 큰 범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를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x가 0보다 뭐하다? 작은 범위고요. 자, 두 번째는 뭐다? x가 어디서 어디 사이다? 0에서 1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가 0에서 1 사이다 라고 적어주시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로 x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고 나누시면 돼요. 근데 제가 적었는데 뭘 빼먹었죠? 뭘 빼먹었을까? 그쵸? 0하고 2 빠져있어요. 이 범위에서. 자, 그럼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자, 아무 때나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중복만 안 되게. 자, 근데 사실은 여기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요거는 약간 습관적으로 어디 붙이냐면요. 잘 보세요. 등호를 어디다 붙인다고요? 예, 바로 큰 데다가 붙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x가 0보다 작고요. 여기 x가 0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우리가 등호를 붙이냐면 일반적으로 여기다 붙여줘요. 자,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고 1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때도 우리가 1은 어디다 붙여주냐면 여기다 붙여줍니다. 물론 여기다 붙여도 관계는 없긴 없어요. 자,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런 공식처럼 구간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근데 수학에서 경우를 나눴잖아요. 자, 그럼 요거는 중간에 무슨 단어가 결합이 돼 있냐면 바로 요 단어가 결합이 된 겁니다. 요거 또는 요거 또는 요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세 가지 답을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다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x가 0보다 작아요. 그럼 x가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절대값 x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x가 돼요. 자, 그 다음에 x-1은 어떻게 될까? 자, 여기 보시면은 x가 0보다 작기 때문에 x-1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뭐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더해볼까요? 자, 1을 뺀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더 적네. 그러면 무슨 수가 되냐면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절대값 아니 둘 다 무슨 수다? 음수가 돼요. 항상 여기 제일 작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뭘 붙이고 나올까요?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고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1차부터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뭐다? 우리가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자, 2항이 되면 얼마가 되냐면 2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부등호 방향이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게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닐까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요렇게 뭐 했다? 경우를 나눴는데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범위만 본 거예요? 요 범위만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뭐 해야 된다? 1대 요게 나왔다는 말은 뭐냐면 이 두 개의 값을 뭐 해야 된다? 공통으로 만족되는 부분을 구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이게 아니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자, 마이너스 1보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크거나 같고 뭐보단 작아야 된다?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1번의 답입니다. 그럼 이거 서술형으로 그럼 어떻게 써주셔야 되냐면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럼 x가 뭐다?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풀이는 저기 있는 거 그대로 써줘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 줄씩 우리가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뭐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거 1대 요게 나왔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0보다 크고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는 작고 0보다는 작지요. 마이너스 1보다 뭐다 크거나 같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등식을 몇 개를 풀어야 되냐면 3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무슨 부등식입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뭐다? 연립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2차 부등식 앞에서 뭘 배우셨냐면 연립 2차 부등식을 배운 게 이런 이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번에 뭐다? 자, x가 자 0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뭐보다는 더 작다? 1보다 작은 경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1대 이렇게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때는 그러면은 바로 여기 있는 사이범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x는 양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양수가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대로 풀리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는 뭐가 되냐면 자, x가 0에서 1 사이면 x-1은요. 우리가 x-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1을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어디다? 여전히 0 사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한 개는 플러스가 되고 한 개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x가 0에서 1 사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절대값 x는 x로 나오는데 절대값 x-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뭐보다 작거나 같다?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풀어주시면 x-x 플러스 1이 3보다 작거나 같죠? 자, 그러면은 xx 없어지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1이 3보다 작거나 같으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1은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이건 항상 맞아요.
선생님 왜 맞아요? 이렇게 보는데 요거는 작거나 같다는 말은 같지는 않습니다만 뭐다? 예, 작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 요거는 요 경우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맞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따지고 보면 요거의 답은 뭐가 되냐면 모든 뭐다? 실수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하는데 근데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 x가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0에서 1 사이죠. 그럼 이때는 답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 부분에 있는 것은요 모두 다 뭐다? 답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학에서 맞는 건 뭐다? 참, 틀린 건 뭐다? 거짓이죠. 이건 항상 뭐다? 참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그럼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렇죠. 우리가 세 번째는 그 기준되는 수, 두 번째 x가 1보다 뭐다? 자, 크거나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크거나 같으면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사실은 둘 다 무슨 수다? 양수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자, 보세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1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그래서 우리 양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이 풀이가 하나에 벌써 연립부등식 3개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둘 다 플러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2x는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그럼 x는 어떻게 될까요? 자, 2보다 작거나 같은 거거든요. 자, 근데 답이 얘가 아니야. 뭐가 답일까요? 그죠? 요거 1대죠, 그죠?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x는 어디에서부터? 자,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뭐보다는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이 바로 3번에 대한 답이에요. 자,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자, 그럼 이렇습니다. 아까 자, 경우를 나눴잖아요. 그럼 또는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요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적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좀 특징이 있어요. 자, 무슨 특징이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1, 2, 3에 의해서 그럼 나타내 볼게요. 자, 수직선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마이너스 1에서 어디 사이다? 0 사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1은 들어갔고 0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몇 번이다? 바로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어떻게 되냐면 2번은 0에서 1 사이래. 그럼 0에서 1 사이면 어떻게 되냐면 0에서부터, 근데 아까는 안 들어갔는데 방금 이제 들어갔습니다. 0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1 사이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번은 어떻게 되죠? 1에서부터 2 사이인데 여기 1이 안 들어갔을 때 1도 들어가고 있네요. 그럼 여기 1에서 어디 사이다? 2 사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또는이란 말은 전부 다 경우를 다 합해줘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답이에요. 그랬더니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인데 중간에 비어있던 0하고 1도 어떻게 되겠어요? 답이 그러니까 같이 적으면서 다 채워졌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바로 x는 어디서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다 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값이 2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졌죠. 자, 구간을 3개 나눠서 자, 결론은 연립부등식을 몇 번 풀어야 된다? 3번을 풀고 마지막 답은 뭐 하셔야 되냐면 전부 다 합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이 바로 이제 요령이 됩니다. 다음 문제도 되게 길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범위를 어떻게 돼 있습니까? 범위를 이렇게 x는 0보다 작다, 0에서 1 사이다, x는 1보다 크다 이 세 경우로 나누는데요. 이거 공식처럼 이렇게 푼 거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푼 다음에 각각의 부등식을 풉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부분 좀 잘 적어야겠어요. 제가 아까 그냥 막 적었는데 서술형에서는요. 이 부분 체크할까요? 자, 여기는 뭐다? 결국에는 요렇게 될 때 요렇게 본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1차 부등식 푼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결론은 0보다 뭐하다? 작다는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0에서 1 사이 풀 때 좀 특징이 있었죠. 자, 1은 3보다 뭐다? 작거나 같은 게 맞아요. 그럼 낮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으니까 아까 1, 3보다 작거나 같은 게 나왔죠. 근데 제가 아까 말로만 그냥 항상 성립한다고 했는데 만약 서술형으로 나올 때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빨간색이 돼버렸네. 자, 봅시다. 자, 이 식은 뭐다? 항상 뭐다? 성립한다는 말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각각이 전부 다 무슨 부등식이다? 연립부등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도 그러면 뭐 하면 되겠어요? 맨 마지막에.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으로 푼 거 맞죠? 예, 그래서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여기도 이렇게 하나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상당히 풀이가 긴데요. 여러분들 패턴이 늘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연립부등식 몇 개, 3개.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다 하나의 수직선에 합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답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답을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게 서술형으로 만약에 적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간을 3개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 연립부등식을 몇 번 푼다? 3번 푼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습 많이 하시면 여러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습 많이 해두십시오. 그럼 예제 2번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2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부등식을 푸시오. 자, 절대값이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2개씩 들어가 있다. 그죠? 자, 그럼 1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은 딱 보는 순간에 절대값이 하나는 x 플러스 3이고 하나는 x 마이너스 2네요. 그러면 각각이 0 되는 값은 얼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3하고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마이너스 3하고 2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구간이 몇 개다? 네, 구간이 바로 3개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자, 작은 거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작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x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2 사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x는 뭐다? 우리가 2보다는 커요. 자, 근데 마이너스 3하고 2는 어디다 붙여주시면 좋냐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풀이가 필요가 설명 한글이 필요 없이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둘 다 무슨 수다? 음수가 됩니다. 자, 둘 다 음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쵸? 여기도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고 여기도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요. 근데 앞에 뭐 있다? 마이너스 있죠?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가 되면서 이렇게 풀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괄호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여기는 9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x 이항 되면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자, 여기 9에서 2를 빼면 우리가 7이 되죠. 그럼 2항이 되면 얼마다? 우리가 1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5보다 크다? 마이너스 5보다 커요. 자, 근데 이때는 이게 답이 아니죠? 맞아요. 자, 뭐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음으로 그러니까 1대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어요? 자, 마이너스 3보다는 더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5보다는 더 크고 자, 뭐다? 마이너스 3보다는 더 작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3에서 2 사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3에서 2 사이. 그럼 요거는 뭐가 된다? 우리가 바로 양수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된다? 음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양수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대로 x 플러스 3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는 어떻게 되냐면 역시 음수입니다. 그러면 음수 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우리가 양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뭐다? x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니면 양수 음수 좀 구분하기 쉬운 거면 중학교 때 어떻게 하셨죠? 아무 수 하나 대입해 보셔도 돼요. 자, 마이너스 3에서 2 사이 뭐 있다? 0 있죠? 0. 그 0 대입하시면 여기는 3, 여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는 양수, 여기는 뭐다? 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어떻게 되냐면 요 더 작은 구간은 뭐다? 플러스가 되고 큰 구간은 뭐다?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자주 하시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자, 그럼 x 플러스 3이 요걸 풀면 어떻게 되냐면 7 플러스 x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x가 소거가 됩니다. 자, 묻겠습니다. 그러면 3은 뭐다? 7보다 작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됩니까? 이거 항상 뭐다? 성립하네. 요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항상 뭐함으로? 성립함으로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함으로 따라서 자, x는 어디에서 어디 사이다? 이 사이에서 항상 우리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 어디 사이다? 이 사이가 답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둘 다 무슨 수? 양수.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플러스로 풀립니다. 여기는 x 플러스 3 그대로 나오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양수니까 그대로 앞에 그렇죠?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나오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구해주시면 x 플러스 3이 그럼 어떻게 돼요? 9 마이너스 x 더하기 2보다는 뭐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이항이 되면 2x가 되고요.
자, 여기 9 더하기 2 하면 11이죠. 자, 11에서 3을 뺍니다. 그럼 얼마다? 8. 자, 그래서 x는 얼마가 되냐면 4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데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맞죠? 뭐 하는 소리예요? 연립하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답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 4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최종적인 답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1, 2, 3에 뭐해서 의해서 자, 우리가 답을 구하시면 되는데 답을 구해주면 딱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5에서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 사이였어요. 자, 두 번째 값은요.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마이너스 3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2 사이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가 됐냐면 2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2에서부터 자, 4 사이 나오는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이때는 다 합하면 답이 여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되냐면 x는 우리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요. 뭐보다는 작다? 4보다 작다라고 푸는 것이 몇 번이다? 1번이에요. 자, 그래서 한 문제인데 여러분들 연립부등식 3개나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풀이가 깁니다. 연습을 여러분들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 2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번은 칠판에 적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절대값 x-1 더하기 절대값 3x 플러스 1이 8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풀어봐라. 이렇게 문제입니다. 그럼 똑같이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절대값, 자, 안에 0 되는 경우가 뭘까요? 자, 여기는 1, 여기는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1이기 때문에 구간이 모두 몇 개? 자, 3개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거의 공식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뭐하다? 작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x가 어디 사이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에서부터 1 사이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x는 뭐보다 1보다 큽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1은 어디다 붙여준다고요? 자, 우리가 습관적으로 여기다 이제 붙여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면 두 구간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배우셨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우리가 이렇게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우리가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바로 풀어주시면요.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8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맞죠? 자, 그러면 좌변은 마이너스 4x가 되고 1 없어지네요. 마이너스 1하고 그러면 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4로 나누면 부동 방향이 변하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풀어줄게요. 자, 그럼 요거 답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요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x가 뭐함으로 그죠? 요거는 여기다 적을까요? 자, 그런데 x가 뭐함으로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음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은데 자, 뭐보다 2보다 더 작거나 같대. 그럼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으면 여기가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답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우리가 푼 요게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도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부터 1 사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요거는 어느 쪽이다? 자, 그쵸? 여기 왼쪽 작은 쪽에 있는 것은 양수가 나와요. 무슨 소리냐면 바로 여기는 무슨 수다? 양수가 되는데 여기는 여전히 1보다 작기 때문에 음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뭘 붙일까요? 앞에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곱하고 나오고요. 이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x 더하기 1 더하기 3x 더하기 1이 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우리 2x가 되고요. 1 더하면 2니까 2항되면 6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범위에서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그래서 이때는 그런데 x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부터 1 사이이므로 자, 그러면 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1 사이인데 3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있나요? 없죠?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으로 뭐다? 해가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해를 구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보시면 각각이 무슨 부등식이다? 연립 부등식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최고로 큰 범위이기 때문에 둘 다 무슨 수다? 양수가 나옵니다. 자, 그럼 풀어주시면 x-1은 그대로, 자, 3x 플러스 1도 그대로요. 그럼 이게 8보다 크거나 같네.
자, x 더하기 3x 하면 4x가 되고요. 이거 4x가 8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럼 이걸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이때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x가 뭐지요? 우리가 조건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1보다는 뭐다? 크거나 같은데 풀었더니 뭐가 됩니까? 2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겹치는 부분이 어디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답은 어떻게 되냐면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나와요. 자, 그럼 이거 답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그럼 이렇게 됩니다. 1, 2, 뭐다? 3에 의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앞에 1번 같은 경우에는 중간 채워져 가지고 하나의 범위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또 해가 어떻게 됐어요? 없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나타내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 뭐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에요. 자, 근데 중간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다? 2보다 뭐다? 크거나 같은 부분 맞죠? 근데 이때는 전부 다 뭐로 연결되고 있다? 또는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냐면 자,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뭐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지금 2번이 명확하게 뭐가 된다? 우리가 좀 풀이가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까?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전부 다 범위를 나눠서 무슨 부등식을 풀었다? 연립부등식을 푼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다 채워져서 합하니까 하나의 범위가 나왔고요.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뭐가 되는 경우도 나온다? 해가 없는 경우도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연립부등식에서 특수한 경우로 봤던 것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최종적인 답이 무슨 범위가 나올 수가 있냐면 양쪽 범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이 1차 부등식의 끝판왕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풀 수 있으려고 하면 앞에서 배웠던 뭐다? 연립부등식 다양하게 푸는 방법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경우가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립부등식 3번 풀어서 답을 적는 요령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